현관문이 열리며 60살이 훌쩍 넘은 남성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피로에 지친 듯한 얼굴로 문턱을 넘어서던 김정훈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죠.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사람이랑 결혼한 게 죄예요? 딸의 절규가 거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시어머니 박현숙에게 머리채가 잡혀 있었어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그 위로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쥔 머리카락을 더 세게 잡아당기며 민지의 얼굴을 바닥 쪽으로 내리눌렀어요. 내가 어디서 말대꾸야, 이 못된 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두 눈에서는 불길이 튀었어요. 그녀의 소나기 힘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민지의 머리카락 몇 올은 이미 빠져나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김정훈은 현관문 앞에 얼어붙은 채 한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의 놀람은 서서히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바뀌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부드러웠던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단단한 화강암처럼 굳어졌죠. 민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김정훈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김정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어요. 시어머니와 민지, 둘 다 그제야 현관 쪽에 누군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지의 눈에서는 안도와 부끄러움이 동시에 번졌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봤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작은 희망으로 다가왔죠. 김정훈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명백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수십 년간 세무서에서 단련된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평생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범법자와 마주했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분노를 느꼈던 적은 없었어요. 딸을 향한 김정훈의 사랑은 언제나 깊고 단단했으며 그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가족을 향한 위협 앞에서는 더욱 단호했죠.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민지의 머리카락을 놓아주는 대신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허리를 펴고 도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시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높고 거만하게 울렸습니다. 김정훈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집 며느리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현숙이라는 이름답게 거만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죠. 민지의 머리를 완전히 놓아주긴 했지만 그 행동에는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미리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박현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전혀 뉘우침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당연시하는 태도였어요. 민지는 머리가 놓인 후에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이런 학대를 참아왔고 부모님께 알리지 않으려 했죠. 특히 세무공직에서 존경받던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사실 여기서. 민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김정훈은 아무 말 없이 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민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눈을 마주쳤어요. 김정훈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슬픔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딸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죠. 괜찮아. 이제 아빠가 여기 있잖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박현숙은 이 부녀의 모습을 보며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표정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했죠. 박현숙의 눈에는 이 상황이 그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단속하는 당연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정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박현숙과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의 눈에 보이는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김정훈은 평생 세금 관련 범죄자들을 상대해온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현숙의 입가에 조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김정훈의 질문이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말대꾸하는 며느리 가르치는 일에 시아버지가 뭐라 할 일은 아니죠. 우리 집안 일인데. 민지는 그제야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민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는 비밀을 감출 이유가 없었죠.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 계속 일했어요. 민지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가 시댁에서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씩 털어놓아졌어요. 삼시세끼 혼자서 차려야 했고 명절마다 밤새도록 일하며 설거지했습니다. 가족 행사에서는 늘 하인 취급을 받았고 아플 때도 눈치만 봐야 했죠. 처음에는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민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은 제가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고 김정훈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주먹은 더욱 단단히 쥐어졌어요.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턱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뭘 했지? 김정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준영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모른 척했죠.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라면서. 박현숙은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그깟 일하고 말이 많아. 내가 누리던 건 누가 벌어다 줬는데. 박현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옷 사고 밥 먹으면서 집안일 좀 한다고 그렇게 억울해.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김정훈은 박현숙의 말을 무표정하게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는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세무조사 중에 만났던 탈세자들과 놀랍도록 비슷했죠. 당신의 며느리는 종이 아닙니다. 김정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결혼은 두 가정의 합의지 한 사람을 노예로 삼는 계약이 아니죠. 박현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하시네요. 가정교육은 집안마다 다른 법이니 간섭 말아요. 이 말에 김정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정훈이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단정하게 인쇄된 명함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박현숙에게 다가가 그 명함을 그녀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박현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고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명함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국세청 조사국 국장, 현 조세법률자문관 김정훈. 박현숙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은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의 거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를 두려움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훈은 그녀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목적을 찾은 사냥꾼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당신네 회사 3,000건 넘게 하청 거래하던데 장부는 정리 잘 되고 있습니까? 김정훈의 질문은 마치 정확히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 같았습니다. 박현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언급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박현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던 그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이 상황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한 것을 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 회사는 모든 세금을 정직하게. 박현숙이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김정훈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세무조사는 정직한 회사도 받습니다. 다만 조사의 깊이와 범위가 달라질 뿐이죠. 김정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제 오랜 경험에 따르면 가족관계가 복잡한 중소기업일수록 장부 정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더군요. 박현숙의 얼굴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된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천천히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부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단단해 보였어요. 김정은의 시선이 다시 박현숙을 향했습니다. 우리 민지는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지낼 겁니다. 당신 아들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김정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바뀔 시간을 드리죠. 박현숙은 꼼짝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손에 꼭 쥔 채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한때 집안의 권력자였던 그녀는 이제 단 한 장의 명함 앞에서 무기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현숙의 가정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박현숙은 남편 이상철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했어요. 여보, 회사에 국세청 공문이 왔어. 이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통보야. 박현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빠졌고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얼마 전 김정훈과의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그 명함, 그리고 그의 차가운 경고가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박현숙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이상철은 식탁에 공문을 펼쳐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어요. 이건 보통 조사가 아니야. 특별조사팀이 파견됐다는군. 회사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회계팀은 밤새워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국세청 조사관들이 사무실에 들어와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조사팀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세무자료 제출 요구서를 이상철의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상철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 회사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편법으로 처리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세금 회피를 위한 이중장부 작성, 가짜 지출 증빙, 가족명의 자산 분산. 그 모든 것이 이제 들통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거래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세무조사 소식이 퍼지자 주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어요. 누구도 세무조사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두려워했습니다. 상철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 거래를 중단해야겠네. 우리 회사도 위험할 수 있으니. 가장 오랜 거래처의 사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날 저녁 이상철과 박현숙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그 명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진짜였어. 이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세무조사 공문과 김정훈의 명함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현숙은 아들 준영을 불렀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니? 내장인 어른이 우리 회사를. 준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내 민지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지 아버님이 왜? 박현숙은 그제야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민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김정훈이 그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실까지. 준영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준영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김정훈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연 그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을 마주했어요. 박현숙과 이상철, 그리고 준영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고 특히 박현숙은 지난번 만남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하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들어오세요. 김정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 했어요.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그들을 보고 멈춰 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 준영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앉으시죠. 김정훈이 소파를 가리켰지만 박현숙과 이상철은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영도 망설임 없이 부모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국장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이렇게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인 적이 없었어요. 회사만, 아이들만 좀 봐주십시오. 박현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그 얼굴은 이제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지를 그렇게 대해서. 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꽉 쥔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저는 아내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김정훈은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민지는 몇 발짝 다가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민지는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깊었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김정훈은 묵묵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민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어요. 아버지와 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깊은 이해와 신뢰가 있었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현숙과 이상철, 준영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어깨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한 회사의 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가족의 몰락,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죠. 김정훈은 천천히 시선을 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훈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딸의 손을 놓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제한된 자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 내 딸. 김정훈이 민지를 가리켰습니다. 앞으로 당신들 손에 상처 하나라도 나면 그땐 진짜 끝입니다. 박현숙은 눈물을 흘리며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2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하겠습니다. 이상철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민지를 우리 진짜 딸처럼 아끼고 보살피겠습니다. 준영은 이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실된 후회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장인어른, 제가 민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김정훈은 사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젊은 남자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가늠하려는 듯 했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당신에게 맡겼는데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김정훈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야, 내 생각은 어때?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니?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1년간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남편 준영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위기가 모든 것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죠. 아빠,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김정훈은 딸의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는 전화번호를 누르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최 과장. 나 김정훈이네. 그의 목소리는 업무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상호기업 건 확인은 충분히 된 듯하니 일단 중단해. 이번엔 봐준다. 전화 너머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김정훈이 전화를 끊자 이상철과 박현숙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지만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어진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철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김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해드린 것 뿐이니까요. 그는 다시 한번 세 사람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명심하세요.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민지는 조용한 표정으로 거실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민지가 무거운 화분을 옮기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손에서 화분을 가져갔어요. 어머, 힘들지? 그건 내가 할게. 놀라서 고개를 든 민지의 눈앞에 박현숙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쑥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그녀는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고 창가로 옮겼습니다. 어머니. 민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박현숙은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민지의 손을 감쌌어요. 미안하다, 민지야. 내가 많이 잘못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박현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민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준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퇴근 후 항상 그랬듯 피곤해 보였지만 민지를 보자 환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밝혔어요. 민지야, 오늘 어땠어? 준영이 다가와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괜찮았어. 너는? 민지가 물었어요. 힘들었지만 괜찮아. 준영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저녁 설거지 할게. 너는 쉬어. 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준영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는 이제 퇴근 후 집안일을 나누어 하고 민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면 단호하게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준영이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는 먼저 민지에게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탔어. 민지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잔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그녀의 일상에 큰 차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 묻어났어요. 그럼 너는 어때? 김정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민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 민지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인생은 그런 실수들의 연속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민지는 이제 그 진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고 있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치유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희망. 이제 그녀의 삶에는 다시 그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